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북한 당신이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그 경고를 뒷받침할 만한 제재 수단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아베 오바마 이 정상회담에 일본에서는 순회회담입니다. 순회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 말고 독자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또 대북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강경한 대북 제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미국보다도 훨씬 더 약한 대북 제재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장 강경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는 아주 좋은 사설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위 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자위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 수단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위적 핵무장론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 그 다음에는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또는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이런 등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설을 의미로서는 핵 무장도 불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 문제가 일어난 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제 올해 딱 20년입니다. 1993년에 북한 정권이 NPT에서 탈퇴하면서 핵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 수차례 합의가 있었고 합의가 북한에 의해서 깨지고 기복을 겪으면서 20년이 흘러가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20년 동안 허비해버렸어요. 지금 제3차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에서 스며 나오는 방사능 물질 같은 걸 검출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검출이 안 돼요.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 흙을 채취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데 관심사는 이게 우라늄 탄이냐 아니면은 플루토늄 탄이냐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라늄 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저쪽이 재고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라늄 탄은 북한은 재고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우라늄 광산이 아주 큽니다. 뭐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문제는 우라늄 이 원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순수하게 우라늄만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이것을 또 순도를 높여가지고 순도가 90% 이상이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 돼요. 고농축 우라늄은 그게 바로 원자폭탄의 원력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원심 분리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금수 조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사인데 북한이 영변에 있는 원심 분리 농축 시설은 미국 학자들한테 2010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것 말고도 비밀 장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 핵실험 결과를 보면 알아요. 만약 이번 핵실험에서 우라늄탄이라는 게 확인되면 첫째, 농축시설이 돌아가고 있다. 는 의미는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는 수십 개, 수백 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즉, 대량, 핵무기 대량 생산체제다. 이제는 플루토늄 가지고 1년에 뭐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다. 대량 생산체제. 또 북한이 지금 선언했던 대로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면 그것을 미사일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다. 핵탄두를 미사일과 결합시켜가지고 올해 안으로 미사일 한 수백 개가 서울, 한국을 딱 겨냥하는 식으로 핵미사일이 북한에 실전 배치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이 임박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떨어지면 서울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핵폭탄 한 100개가 미사일에 실린 채로 저 평양 원산선에 한국을 향해서 딱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이동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근데 이 보탄을 눌러가지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그래도 민주국가에 문명국가에 있는 사람, 뭐 오바마라든지 또는 영국, 뭐 카메론이라든지 지금 프랑스 대통령 이런 문명국가에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어린 조폭두목이다. 저놈이 오늘 밤에라도 발작을 해가지고 쏴라고 했을 때 북한 체제에서 말릴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면 돌아버렸을 때, 완전 돌아버렸을 때 거기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산다는 이 끔찍한 상황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미 그 상황이 완성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북한이 이란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돈을 대주고 이란의 핵기술, 미사일 기술,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서로 융합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20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뭘 했느냐 하는 반성을 한 게 해봐야 됩니다. 첫째, 김영삼은 미국이 북한 94년에 미국이 북한을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이 공격받는다. 말렸습니다. 말린 것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렸습니다. 아니, 적을 공격하면 상당 부분의 손해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죠. 깡패하고 싸울 때 난 한 방도 안 맞고 오로지 때리기만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성립 안 되고 그것은 그냥 깡패한테 계속 돈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정당한 전쟁을 감수를 해야 되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국가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그거 말렸다고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안 말렸어야죠. 그때 국제사회가 딱 단계를 해가지고 미리 경고해가 우리 앞으로 폭격한다. 서울에 그때 또 핵무기도 없었어요. 서울에 장사포 날리면은 우리는 평양을 핵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덤벼들었으면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핵미사일이죠. 핵미사일 방어망 만들 때 우리 보고 같이 참여하자고 하니까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 왜 중국을 자극합니까? 왜 중국을 자극합니까? 칼든 강도가 바깥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잠금 장치를 하는 거, 경비원을 강화하는 게 강도를 자극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MD,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건 비행기 공격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20년이 지난 결과 김대중의 일종의 무저항주의에 의해서 무저항주의입니다. 아니 깐디 같은 사람은 무저항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북한 앞에서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 한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MD 방어망이 없어요. 일본은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가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이제 대대로 지금 적전 무장을 한 기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미사일 방어망도 없다.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연합사를 강화해가 핵우산을 확보를 해야 되죠. 더 강하게 핵우산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때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가지고 핵우산을 찢어버리는 결정을 했어요. 3대째의 이적행위죠. 왜 했느냐에 대해서 왜 연합사를 해체했느냐. 지 말로는 전시작전권 환수. 그 환수란 말 거짓말입니다. 환수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미국 대통령과 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시작전권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행사하는 겁니다. 50대 5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50% 갖고 있는데. 그런데 노무현이는 가지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에는 한국군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런 완전한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환수라는 말이 아닌 말을 선동적으로 했는데 물론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 정안이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우리 요새 보수 인사들까지 환수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환수란 말 하면은 그게 선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